자기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강의를 하면은 자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 강의가 재미없고 뭐 준비를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 전공 교육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을 또 키우는 교육이 필요해요. 노력을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그 대학의 가치가 있어요. 야, 우리는 이 조선대학교가 광주에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게 우리 이제 목표가 돼야 되겠어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장미공원이 참 잘 가꾸어져 있더라고요. 예,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생뿐이 아니라 예. 일반 시민들도 와서 다 같이 예. 즐길 수 있는. 특히 그 이쪽 광주 전남 지역에 예. 시민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예.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맨 처음에는 한 2,000평 정도 됐고요. 예. 다음에 한 1,000평 더 늘어가지고 예.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예. 그 장미공원 조성에 우리 총장님께서 앞장서셨다고요? 근데 제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장이었어요. 의대 학장. 네, 의과대 학장이었는데 2006년도에 우리 대학이 60주년이 되면 이 대학은 이 지역민들에게 무엇을 보훈해야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총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왜 하필 장미입니까 또? 뭐 이제- 백합도 있고 뭐 여러 예, 가지 예. 뭐 잔디공원 할 수도 있고 예, 뭐 예. 있는데 장미도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이 꽃을 보면은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시민들이 꽃을 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많이 뭐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 근데 이 광주 전남 지역에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장미를 선택하게 됐고 또 장미는 잘만 가꾸면 1년에 4번 정도 꽃을 핍니다. 예. 오래 가죠 그러고. 네, 오래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 장미 봄에 한 철 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이쪽 남쪽 지역은 따뜻하니까 잘만 가꾸면 4번 정도 꽃이 피니까 계속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장미공원은 광주 전남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원이오니 예,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무 부담 없이 예, 내 집 같이 생각하시고 예. 들어오셔도 관람하셔도 괜찮다. 입장료가 그러면 없습니다. 입장에서 없고 그죠? 예. 지금은 저렇게 장미공원이 잘 조성이 돼서 참 많은 시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추진 단계에서는 아마 이 학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웬 대학에 무슨 장미공원을 네, 그렇습니다. 짓습니까?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지 예,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고 연구하는 곳인데 예, 뭐 장면을 만들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제 오시게 될 거고 그렇죠. 굉장히 학교가 좀 번잡해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예.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학생들에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또 시민들에게 이 학교가 이렇게 폐쇄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오픈돼 가지고 예. 그들에게 이 쉴 수 있을 만한 쉼 공간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와서 그 장미를 보고 리프레시한 상태에서 다시 사회에 나가면 될 것이다 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겠어요. 어,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비용을? 비용은 전부 기증 받았습니다. 어디서? 전국에 있는 동문들. 아, 동문들한테.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동문들한테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이 만들어지니까 이 구성원들이 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또 이제 교직원들이 동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또 동참을 해주셨어요. 시민들도. 예. 그리고 재학생들, 재학생들이 전부 5,000원씩 내기 운동을 해가지고 예. 학생들이 다 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예, 모두가 힘을 모았어요. 우여곡절도 많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장미가 굉장히 많고 가지수도 많고 종류도 많고 장미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매일 아침에 한 번 보고 퇴근할 때 한 번 보고 그러면 한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장미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장미가 이상이 있구나, 이 어떤 장미는 무슨 지금 병에 걸려 있구나를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장미 심을 때는 이렇게 뽑기가 쉽잖아요. 예. 이렇게 뽑아버리기 쉬우니까 그렇죠. 밤에 와서 그걸 다 뽑아가버려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당히 많이 뽑혀서 잃어버렸어요, 장미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에 가서 지켰습니다. 총장님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키다 보니까 총장님은 안 지키는데 확장인 나만 지키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학장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같이 총장님 같이 좀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총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밤에 새벽에 보통 사람들이 운동으로 오다가 예. 이렇게 하나씩 뽑아갑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꽃 도둑은 그것도 그런데 이제 예. 그 도중에 예. 그 뽑혀간 사람이 잡혔어요. 아, 뽑은 사람이? 예, 잡혀가지고 이제 막 그 모니까 예. 자기는 절대 도둑이 아니라고 그래요. 꽃 도둑은? 꽃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꽃 도둑도 예. 요즘 도둑은 가끔 없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뿌리가 안착이 돼버리니까 못 이제 뽑아갑니다. 함부로 먹기 힘든. 네, 예. 예. 시민들이 이렇게 즐거이 장미공원을 거니는 모습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힘든데 예. 우리 학교 와서 장미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 또 힘을 얻어서 가면 굉장히 제 마음이 즐겁고요. 또 한 가지 참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운 게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유치원생들 오면은 정말 예뻐요. 그래가지고 또 전부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 유치원 애들이 이 장미를 보면서 자라서 그 품성이 좀 아름다워지고 그 뭐랄까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민으로 나중에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Sometimes you walk by the good ones 'cause you're trying too hard to see them. And sometimes you don't find the right lines 'cause you're trying too hard to hear them. But you know what it feels like 'cause you're like me. And you won't give up till an old time love. 제가 워낙 인상적이어서 장미 얘기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그 총장과 관련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몇 시에 나오세요 보통? 2번 나옵니다. 두 번 출근하세요? 아침에 일찍 한 번 오고 예. 또 집에 가가지고 또 2번째 오고. 총장이 자주 나오면 직원들이 모르죠. 피곤- 직원들은 모릅니다. 잘. 근데 이제 일을 지적하다 보면은 예. 총장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아침에 그 잘 보이는 부분이 있고 예. 또 낮에 잘 보이는 부분이 있고 특히 또 달밤에 잘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뭐가 잘못됐는데 낮에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아침 일찍 본다든가 밤에 늦게 보면 또 보여요. 직원들은 반응이 어때요? 자주 나오시고 그렇게 학교에 매달리시는 데 대해서 좀 싫어합니다. 솔직히 예, 솔직히 싫어합니다.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철저하게 체크하시는 총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97년 11월 10일 날 예. 일을 시작했는데 예. 학생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더 많이 알아낼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저희가 학생 불편 신고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인터넷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더니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주로 어떤 의견들입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것에 불편한 사항. 예를 들면 저희 운동장 옆에 큰 이렇게 그 학생들이 앉아서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세멘트로 돼 있어요. 그 스탠드. 예, 예. 스탠드가 되어 있는데 그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근데 이제 남학생들도 거기를 올라다니려면 이렇게 힘드는데 아. 여학생들이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이제 거기로 올라다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예. 이거를 좀 교정해달라. 저희들은 몰랐죠, 그걸. 어.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거를 계단으로 해보니까 한 5칸 정도를 현재 2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여학생들이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찾아주는 거예요. 총장 인기는 어때요? 스스로 볼 때. 저기 교수님들이나 예. 교직원들에게는 낙제점 수고요. 예. 학생들한테는 우등생입니다. 어느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더 학생들이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을 위한 총장이 예. 우리 대학의 최종 목표는 예. 교육이기 때문에. 모교에서 지금 총장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예. 그러면 원래 고향이 광주세요? 광주입니다. 광주 어디세요? 저기 태령동이라고 예. 광주 전남 담양하고 예. 광주하고 맞닿는 동네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담양에서도 혜택을 못 보고 광주에서도 혜택을 못 보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아 그랬어요? 아이고 그 좀 낙후된 곳이었군요. 아주 낙후된 곳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총장님은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장난꾸러기. 그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를 주잖아요. 예. 근데 그 시험지 가지고 가면 굉장히 꾸지람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점수를 적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어디다 이렇게 버리면은 꼭 누가 찾아서 부모님한테 갖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부터 찍고 완전 범죄를 예, 노리죠. 완전히 찢어가지고 그 다리 밑에 뇌물 흐르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또 한 번에 하면은 안 되니까 띄엄띄엄. 띄엄띄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도적질도 많이 하고 도둑질을 하다뇨. 예, 어머니 돈도 많이 훔쳤고 또 그래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100원을 주면서 뭘 사오라 예. 그러면 한 90원어치 사다 드리고 10원은 또 제가 또 쓰고 어. 근데 또 들켜가지고 혼도 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기 그 그림을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사생대회라고 있어요. 예. 그 사생대회를 전국 학생 사생대회 네, 이런 거. 예. 네. 거기를 참석하고 싶은데 예.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지갑을 해서 돈 100원을 훔쳤습니다. 예. 50원짜리 2장.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화판도 사고 크레용도 사고 창가비도 내고 예. 도화지도 사고 근데 10원이 남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저 불우이웃 돕기에도 냈어요. 어쩐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딱 가지고 오는데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누나가.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너 죽었다 그러더라고. 너 집에 가면 죽는다 넌 이제. 죽는다 이제. 어머니 굉장히 엄하시니까 그걸 다시 이제 산 곳에 가서 화판도 돌려달라 돈으로. 다 물리고. 다 이제 물려가지고 예. 근데 90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 생각하니까 10원을 선생님한테 냈어요. 그 이웃돕기 뭐. 네, 예. 이웃돕기로. 그래서 다시 이제 어머니한테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거 안 낼 테니까 예. 돌하고 예. 10원을 다시 받았어요. 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군밤 맞고 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부 10원짜리로 10장인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 50원짜리 2장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50원짜리 2장을 가지고 제가 주머니 넣고 휘파람 불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어머님이 딱 지적하면서 너 왜 돈 훔쳐갔냐고. 그래서 훔쳐간 게 아니고 내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고 다니면 기분이 어쩐가 보려고 거짓말을 둘러댔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순간 좀 멍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만 나중에 이제 몽댕이 가져와가지고 이 자식이 도둑질도 부족해갖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맞아가지고 저희 앞집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그때 교도소장이었어요. 이제 그분한테 저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릴 땐 겁나죠 그러면. 아유, 겁났죠. 날 교도소에 넣으려나 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 도둑질 했으니까 그 교도소에 들어간다 했나.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걸 양쪽에서 막 붙들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이제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인데 이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어렸을 때 보면 딱 제복 입고 모자 쓰고 그때 당시 큰 칼을 차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 도둑질했냐? 그래서 네. 예. 또 거짓말했냐? 그래서 네. 예. 너 감옥에 가야 되겠네. 순간 깜깜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막 울면 봐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막 눈물을 짜고 막 빌었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너희 엄마 아버지가 빌면 잘못했다고 빌면 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돌려가지고 빨리 가서 빌으라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날 좀 살려달라고. 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번 한 번만 봐주라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좋다 이번 한 번만 봐준다. 그 대신 남의 물건에 한 번만 손대면 너는 이번 끝까지 해가지고 몽땅 해서 너 감옥에 딱 쳐 넣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남의 물건에 손대면 어머니 물건이라도 이렇게 손대면 감옥에 가는구나. 어렸을 때 딱 그것이 들어왔던 확실하게 것 같아요. 각인이 확실하게. 됐군요. 예. 그때 그 사건이. 예. 그 사건 이후로는 남의 물건을 손대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더 이렇게 큰 것에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말썽도 많이 부리는 예. 개우장이셨지만 공부는 잘하셨죠. 공부 못했습니다. 중학교도 소위 말하면 명문중학교 못 가고 예.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종합고등학교 갔어요. 실업반도 있고 전공. 예, 예. 인문반도 있고 예.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이제 예.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맨날 그 하는 것이 이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점심 시간만 되면 애들끼리 달리기 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멀리 뛰기, 또 이렇게 해놓고 높이 뛰기. 예. 또 그다음에 학교 끝나면은 유도. 방학 되면은 또 나와가지고 그 겨울에 추울 때도 와서 애들하고 같이 유도하고 놀았어요. 스포츠를 좋아하셨어요. 네,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저희 아버님이 저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더니 너 대학 가려고 하냐? 대학 안 가려고 하냐? 예. 너 대학 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처음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그때부터 때부터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아무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의대에 딱 바로 조선대 의대. 예, 의과대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정말 뭐 집안에서는 대단하셨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 일제 때 사범학교를 나오셨어요. 예. 이제 제가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예. 야 너도 이제 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교육대학 그때 당시는 2년제였어요. 예. 교육대학 교대, 가서 교대. 가서 너도 이제 선생님 해야지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나는 의과대학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전부 다 5남매가 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너만 6년제 가고 동생들은 조금 어렵다. 학교 부모님은 가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가 예.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예. 나는 의과대를 가고 싶은데 아버님이 교대를 가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기 교장 선생님이 아버님을 부르셔가지고 제 뜻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라고. 그리고 저를 의과대학 가게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을 불렀어요. 저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끝나고 가시면서 저를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한 대 때리면서 야 이놈아, 응? 아버지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면 쓰겠냐? 너 의과대학 가거라. 그래서 그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시면서 조건을 예. 좀 생활이 곤란하니까 의대는 또 납품이 비싸고 그러니까 예. 졸업할 때까지 내가 다 못 대주니까 그러셨어요? 너 거기 가서 예. 이번에 딱 입학할 때 한 번만 내가 등록금 대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럼 입학 때만 딱 한 번 아버지가 대주시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입학 때 예. 1학기 때 성적을 가지고 예. 1학년 2학기 장학금을 주잖아요. 예. 근데 장학금을 준다고 저보고
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학생처에서. 예.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 1층 거기 입구에 예. 학생처가 있었는데 장학금을 받으러 이렇게 딱 가는데 아 바로 지금 예.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에서 그럼 지금 총장하고 계시니까 이 건물은 그러니까 총장님이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있던 건물이에요. 있던 건물이에요.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네, 늘, 그렇죠. 늘 오면 여기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시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그 입구를 딱 가는데 예. 제 1년 선배 한 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예.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너 이리 와봐라. 예. 너 장학금 받으러 가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야, 그거 나한테 양보할 수 없겠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야, 난 너 아버지도 건강하신데 우리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정말 생활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네가 받으려고 하는 그 장학금을 나한테 이렇게 돌려준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라. 야, 그건 쉬운 일 아닌데. 선배가 그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1년 선배가. 예. 근데 이제 제가 장학금 받으러 오기 전에 제 동생들이 3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화도 비춰준다, 뭐 맛있는 것도 짜장면도 사준다, 다 이제 수표를 발행해 놨어요. 예. 근데 그 와서 이제 그 선배한테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사정을 듣고 보니까 좀 딱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뭐 제가 받은 것도 중요한데 좋은데 그 선배한테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말이냐고. 그 오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배한테 그 장학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빈손으로 그냥 나왔어요. 그거 집에서 알면 야단 맞을 일인데 또. 그래서 이제 예. 오는데 학교에서 집까지가 한 30분 될 거예요. 예. 근데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 음. 이 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또 어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 또 아버지한테 한 번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이제 장학금으로 받아서 가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 또 장학금을 못하면 또 부모한테 납부금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속인데. 예. 그래도 어쩔 거예요. 가서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어머님이 잘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동생들 영화도 비춰주고 짜장면도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해결했고 또 아버님이 납부금을 대주셨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또 장학금을 제가 받는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넌 참 나이는 어리지만 너 참 착하다. 그러니까 너 졸업할 때까지 갖는 장학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좀 또 그게 다른 형태의 다른 장학금. 형태의 장학금이었어요. 그게 5.16 장학금이에요. 5.16 장학회가 있었죠. 지금 예. 정수 장학회. 정수 장학회. 예. 예, 그래서 MBC와도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MBC.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예. 정수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MBC하고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졸업할 때까지 그건 쭉 예, 의대에서 어떤 걸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병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병리학. 예, 병리학 중에서도 주로 암의 발생 원인, 또 암의 진단. 그럼 졸업하시고 바로 의사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이제 의사라기보다는 의학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요? 우리 입학 때 80명이 입학했거든요. 예. 근데 80명 중에서 한 명도 기초의학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기초의학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그러면 개업은 아예 예. 한 번도 안 해보셨네요. 예, 없습니다. 개업을 안 해보시고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86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4년째 됩니다. 예.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뭘 주로 강조하셨습니까? 첫째는 의사로서 실력이 없어가지고 환자를 놓치는 경우 예. 그건 범죄잖아요. 근데 의사 자신만이 아는 범죄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있을 뿐이지 만약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이제 오진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뭘 일을 잘못 그르쳐가지고 환자가 사망한다든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력 있는 의사가 되라. 예. 그리고 의학이라는 것은 계속 변천하니까 발달하니까 어떤 졸업한 시점에서 이렇게 딱 정체돼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10년, 20년은 못 버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의술이 나오면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 거기에 정체돼 있지 말고 항상 발전, 진보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선 환자는 약자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를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외로움, 어려움, 또 슬픔, 고통, 이거를 자기의 고통으로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자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의사는 자기 전공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라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그 병뿐만 아니라 그 병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신체적인 고통이라든가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요. 의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인문학적 소양이 충분해야 되고 환자의 어떤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 의대생들한테 의료 봉사 같은 것도 시키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습니다. 그 소양 교육. 예. 근데 환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성을 교육을 더 하기 위해서는 이론으로는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에 예를 들어서 무이탁 노인 또 필요하다면은 장애아들, 지체 장애아들 예. 또 이제 독거 노인들 뭐 이런 분들에게 가서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을 한 일주일 정도 하게 합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의사가 되면은 틀림없이 굉장히 환자를 이해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꼭 총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되는 그 총장 직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 이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총장이라는 어떤 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총장직을 수행을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이제 조선대학교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네. 총장이 되기까지는 아내의 내조가 상당히 아마 그죠? 네, 큰 도움도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총장 자리에 오르시고 나서 부인이 굉장히 기뻐하셨겠네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예. 2001년에 운명을 했어요. 사실은. 아 그럼 총장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99년에 대장암에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예. 수술을 여러 차례 하고 또 뭐 항암요법도 다 하고 그랬는데 2001년에 운명을 했습니다. 암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 전문가신데 아내를 암으로 저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안 됩니까 도저히 암이란 게? 그러니까 그래서 암이 어려운 거예요. 그 암을 진단할 당시에 발견할 당시에 예. 굉장히 조기 암이면은 치료가 가능해요. 예. 그런데 발견 당시에 이미 다른 곳에 전이가 됐거나 예. 그러면 완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이 치료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 암입니다. 참 참담하셨겠어요. 아무튼 내가 암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내 아내를 암으로 보낸다는 게 참 그게 마음이 자책감도 많이 있고. 의사의 길을 가지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 네. 개업 의사는 네. 안 해보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의대 학장을 하셨고 지금 총장을 하고 계시고 총장을 하면서도 교직원보다는 항상 학생 편에 예. 서서 학생들의 불편한 걸 늘 챙기는 네. 그런 총장님이신데 그렇게 그 교육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건 아버님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 예.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사실은 제가 결손 과정이잖아요. 뭘 아내가 없으니까. 아, 자녀들이 지금, 볼 지금, 때, 예, 그렇죠. 자녀들이 봤을 때는 예.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는 애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예. 근데 이제 특히 사춘기 때 이제 엄마가 그렇게 운명을 하니까 애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딸 애가 충격을 네.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 한 8년 정도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8년이 되는데 쭉 이렇게 이제 그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맞는 때에 맞는 교육이 필요해요. 14살 때는 14살에 맞는 교육. 아, 예,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 교육을 그때 받지 못하면 상당히 나중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사회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체험으로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목표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 1학년이면 신입생이면 신입생, 졸업생이면 졸업생, 또 학업에 열중해야 할 그런 시기는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자기 전공 교육 외에도 그 전공 교육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그릇을 또 키우는 교육이 필요해요. 예. 그런 교육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부 스케줄 맞춰가지고 새로 교과 과정을 편성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강조해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타겟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처에서 무슨 조경을 하든 뭐 장미를 심든 기숙사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교육이다. 그러면 그 지방대 전체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조선대학도 역시 위기의식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10년 후면 예. 학령 인구가 45만으로 줄어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60만인데 예. 그러면 15만 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4분의 1이 학생 수가 지금 감소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도 나도 지금 다 서울 그래서 보내는 이제 데다가 학생까지 적어지면. 그래서 이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예. 우수한 인재가 이곳에 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학 교육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방 대학을 졸업해도 아주 우수한 곳에 취업이 잘 될 수 그렇죠. 있는 예. 그것이 보장이 되면 구태여 예. 서울로 이렇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굉장히 언어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언어 교육에. 그래서 그 원어민을 직접 모셔가지고 아예 그 ESL 코스를 우리 학교에 가져오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대로 한번 예. 해보자. 그래서 해서 이제 우리 학교 특성에 맞게끔 해가지고 일주일에 15시간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5일간. 예, 그래서 그 ESL 코스도 1인당 교육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전부 무료로 하겠다 해서 CU 리더 장학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물론 취업에도 전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대학인으로서의 소양과 교양 같은 것도 소홀할 수 없는 게 대학 아니겠어요? 아주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고와 표현. 예. 그건 교양 필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정보를 그다음에 그거를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창의적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교육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명저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최소한 100권의 명저는 읽고 졸업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명저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고 나면 서로 그 책에서 느낀 부분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서로 토론할 수 있는 토론, 독서 토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그 교육 과정에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건 전부 다 자기 전공 분야라기보다는 자기 전공을 이렇게 습득해서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봐요. 예. 그 그릇을 크고 넓게 그렇게 그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사고와 표현, 명저 읽기, 독서 클럽. 싱가포르의 한 대학은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수 사회가 변해야 된다 해서 아마 엄청난 개혁을 해가지고 아주 명문 대학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 교수가 변하지 않고서는 대학이 변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변화를 스스로에게 맡기면 상당히 더디죠, 속도가.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교수님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개혁의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해야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평가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교수님들의 업적도, 연구 업적도 평가를 해서
결국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수님들이 포함된 학과를 평가해서 앞으로의 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학과 평가라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좋아하시죠? 싫어하시죠. 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본인 평가도 싫고 학과 평가도 노출이 되니까. 예. 또 교수님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의를 하면은 자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 강의가 재미없고 뭐 준비를 별로 안 한 것 같고 뭐 또 한 거 또 한 것 같고 막 중언부언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한 그 내용을 공개하자는 거예요. 그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결국에 개혁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전에도 궁금했고 예. 지금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대학 이름이 조선대학교예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총장이 되기 전에는. 예.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예. 왜 하필이면 학교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을까 예.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립했을 당시 예. 좀 관여했던 그런 분들하고 쭉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1946년 하면 해방 직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헐벗고 이제 못 살고 못 먹고 그럴 네. 때 맨 먼저 한 것이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화 됐을까? 그건 이제 첫째 백성들이 무지하고 또 고강고직은 무능하고 또 부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외세 침입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훌륭한 인재가 나와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가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 이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일제시대 식민지 전의 나라가 대한제국이었고 예. 그 전에가 조선이었잖아요. 예. 그 조선의 조선을 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인재를 불러서 예. 모셔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각 도에 흩어져서 정말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게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학 이름을 조선으로 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는 진짜 이바지한 바가 크죠. 예, 이런 조선대학교 같은 큰 대학이 있다는 게 그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학이 정말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예.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예. 이 지역민들이 광주 시민이나 전남 도민들이 예. 우리 조선대학교가 예. 이곳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예. 이런 대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그 장미공원 얘기를 쭉 했잖아요. 네. 했는데 장미만 심어놓은 게 아니라 목화도 심었다면서요? 예, 목화. 뭐 문익점 선생을 존경하십니까? 어떻게 목화를 또 그렇게? 이쪽 저희 학교가 이제 굉장히 광활합니다. 60만 평이에요. 큰 거죠. 크죠. 60만 평. 교지가 엄청난 예,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고 운동장 들어가고는 것은 약 40만 평이고 예. 나머지는 이제 산으로 좀 돼 있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예. 그 짜투리 땅 그대로 놔두게 되면 풀만 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뭘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또 이쪽이 광주광역시 동구거든요. 예. 동구에는 오래된 주택이 많아요. 예. 거기에는 이제 독거 노인도 많고 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목화를 심어가지고 목화로 이제 소음을 따서 이불을 만들어서 그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이불을 가져다가 드리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이불 자체는 뭐 별로 이렇게 이제 뭐 다 온방이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그 따뜻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학교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다 목화를 심어가지고 그 목화 재배해가지고 그걸로 이불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좀 덮여드리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 목화를 심었어요. 목화를 심어가지고 예.
진짜 그렇게 실천됐어요? 했어요. 그걸로 손 만들어가지고? 예, 손 만들어서 예. 제가 직접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의미도 있잖아요. 예. 조선대학교에서 재배한 목화다. 목화를 가지고 예. 소미불을 만들어서 갖고 왔으니 그게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예. 이불 몇 채나 지었어요 그동안? 28채. 학교에서 재배해가지고 예, 예. 학교에서 재배. 예. 매년 할 거예요? 올해도 이제 2배로 심었습니다. 올해는. 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 너무 기뻐하셔서 2배로 심어가지고 이제 연탄 배달도 뭐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다 배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연탄을 그 난방 기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동구 지역이 많아요. 예. 옛날 가옥들. 예. 연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지게지고 연탄 뭐 이렇게 해서 배달하잖아요. 지금 그 배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 학생들 또 자원봉사자들 어. 직원들로 구성된 또 그런 분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해서 연탄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전부 이제 이렇게 어.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배달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옆에 뜬 옆으로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줄 서서 하는 거. 예, 예. 그분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제가 더 즐거운 거예요.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10개라면 저는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사의 즐거움을 학생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면 이 사회가 따뜻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학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은 물론이고 그 지역민하고 학하고도 항상 협력이 돼야 된다. 그걸 예.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리고 장미원에 그 가보시면 예. 굉장히 청소하는 분이 많으세요. 또 그다음에 이제 장미를 구경으로 오면 그 유치원생들에게 예. 또 어떤 그 관람객들에게 막 설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 전부 광주 시민들이에요. 이 광주 시민들이 그걸 공부를 또 해오셔가지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맙네요 돌아- 진짜. 그러니까 내 것 같이. 예, 자기 공원인 거예요. 광주 시민의 공원.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 아우 뿌듯하시, 뿌듯하죠. 뿌듯하시죠. 예. So I don't hold back your love, my dear. I've been waiting for you. You make me feel like to be born again, so just to be honest yourself. I'll be waiting for you. You know I can never be happy without you. 대학 총장은 일단 교육자네요, 그죠? 예. 교육자인데 요즘은 병원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전부 이 경영 마인드가 다 예. 도입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교육자 총장하고 CEO 총장하고 어느 쪽이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저 대학도 이제 경영이잖아요. 예. 대학도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손익을 따져봐야 되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대학이니까 너무 기업 논리를, 기업의 경영 논리를 대학에 적용해서 교육 부분이 조금 죽어버리면 소홀해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율적인 경영은 반드시 하되 예. 그 기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이 기조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렵죠. 음.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 논리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최종 목표가 교육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을 마치고 나면 되게 이제 정계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총장님은 전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총장님 하신 분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계로 나가시기도 하고 다른 분야로 나가신 분 계셔요. 예. 근데 저는 이 대학에서 끝까지 남아서 65세까지 65세 넘어서도 계속 저 불러만 준다면 강의하고 싶어요. 조선 대학생을 비롯해서 뭐 다른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네. 또 앞으로 조선 대학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고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절대 열등 의식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다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고 봐요. 예. 장점이 있다고 예. 봐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뭘 많이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장점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장점만 자기가 깨우치고 자신감을 가지면 얼마든지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우선 자기가 지방에 왔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가져버려요. 예. 어떤 자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단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대학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잘 관찰해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을, 장점을 지적해서 개발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신감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총알이라 하면은 총알 그대로 있으면은 총알이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 뒤에 화약이라는 게 있어서 방아쇠가 그 화약을 탁 터주면 폭발해서 예.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런 열정이나 어떤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뒤에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폭약을 탁 터쳐주면 그 애가 팍 터지면서 예. 나가니까 절대 어떤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참 든든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교 총장으로서 네.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대학은 정말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대학의 자기 발전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그 대학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진짜 지역민으로 사랑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 광주 시민이 야, 우리는 이 조선대학교가 광주에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게 우리 이제 목표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민들도 이 대학에 어떤 학과에 어떤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이렇게 보내서 훌륭한 자녀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교육받아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학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구성이 학생, 교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은 그 학생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되어 가지고 예. 사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이 정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고객들에게 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고객이 그 상품을 봤을 때 고객이 사고 싶은 물건이 돼야 되지, 사고 싶지 않는 물건이 되면 그 회사는 안 좋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돼야 되지,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서 필요치 않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면 그 대학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은 먼 장래를 보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문 교육, 뭐 실용적인 교육, 또 기초 교육, 또 교양 교육,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인간상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 And it takes no time to fall in love, but it takes you years to know what love is. 한자를 아는 사람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허청에서 바람이 불면 창호지로 문을 발라서 가르치겠다. Have it polished,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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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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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goes full circl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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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fe is wonderful. La